자,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지. 자,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일으키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 일단은 물질은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걸로 돼 있지. 그래서 원자라는 건 원자 핵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들어있는 이런 양성자. 양성자가 들어있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전자가 돌고 있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전기로 뭘 만들 수 있다라고 배웠지? 자기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근데 원자 안에는 분명히 원자니까 전자가 있고 전자가 돌면서 뭘 만든다고 했어? 물질의 자성을 일으킨댔지,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원자가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생긴 전자가 돌아.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궤도운동이란 걸 하면 이쪽 방향으로 뭐가 흐르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효과가 나면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N극과 S극 자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물질이 자기의 성질, 자성을 띠는 이유는 바로 전자의 궤도운동과 스핀 때문이랬지. 결국은 전기도 전자가 만들고 자기도 전자가 만든다는 말이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전기로 자기를 만들 수 있으면 이 원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자기를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자기로도 뭘 만들 수 있어야 돼? 전기를 만들 수 있겠지. 둘을 합쳐서 전자기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전기로 자기를 만드는 걸 이제 앙페르가 정리했지. 누구의 법칙? 앙페르의 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 암페어를 쓴댔지. 이 사람 이름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영어식으로 표기해서 앙페르라고 표현을 해. 암페어, 앙페르. 자, 자기와 전기는 이제 방향을 발견한 건 렌츠의 법칙이고 항상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걸 렌츠가 발견을 했고 그 크기까지 정리한 게 바로 패러데이야. 그래서 얘를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만들지. 그러면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감겨있는, 그러니까 전선이 감겨있는 걸 우리가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고 하지.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는 결국은 이런 원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 구리라고 하면 구리 원자들이 하나하나 잘 모여서 이런 큰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근데 항상 대자에는 뭘 추구한다고 그랬지? 안정, 중성, 평형 이런 걸 추구한다고. 이게 안정돼 보이나? 불안해 보이지, 그치? 이게 안정돼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보통 정전기를 뗐을 때 대전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대전된 물체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 방전돼서 원래 안정된 중성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전자기적 관성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각각 원자 하나하나가 자기들의 전자기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이걸 전자기적 관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자석이 나타난 거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석은 주변에 뭐가 형성돼 있지? 자기장이 형성돼 있지, 그치?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주변이 형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야, 자기장 잘 쓰는 사람이 누구지? 엑스맨에서 매그네토. 자, 어쨌든 간에 이 자기장이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원자 하나하나의 원자의 하나하나의 전기적, 자기적 안정이 무너진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는데 외부의 자기장이 나의 안정을 깬 거라고. 그러면 전자기적 관성이라고 해서 자기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대전에서 안정, 중성, 평형 이런 걸 추구한댔고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에서 자기의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걸 관성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각각의 이런 전자와 원자, 그래서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들이 각각의 전자기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자석이 오면 이건 나의 안정을 깨는 악당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이 악당이 오니까 어떻게 돼? 나름의 방어를 해야겠지. 오면 못 오게 해야 돼.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못 오게 해야지. 그래서 위쪽을 N극으로 만들고 아래쪽은
S극을 만들어. 그러면 뜻밖의 솔레노이드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전류는 원래 있던 전류가 아니라 뭐야? 자기장의 변화가 이 코일에 만들어준 전류가 되겠지. 그러면 반대 상황을 볼게. 역시 코일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N극과 S극이 있단 말이지. 자, 이때 이제 얘가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갑자기 훅 이동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얘는 안정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훅 움직이니까 싫은 거야. 왜 또 움직여? 가만히 있지 하면서 어떻게 돼? 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전력이라는 걸 일으켜서 요 방향으로 또 유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지. 이렇게. 결국은 그러면 이때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이제 얘 운동을 방해하는 능력인 거고, 그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라고도 표현을 해. 유도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도 기전력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고 유도 전압이라고 생각해도 돼. 전압. 얘는 어떤 방향으로 생기지? 외부의 어떤 자기장, 자기장의 변화를 어떤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단 말이지.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움직이기 쉬워. 오면 어떻게 돼? 모든 게 밀어. 가면 못 가게 당겨. 항상 적정한 거를 유지하고 안정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밀당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야. 밀당의 법칙이야. 자, 그럼 전자기도는 결국 뭐냐면 뭐의 변화가 뭘 만든다? 자속의 변화가 뭘 일으킨다?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키고, 이거를 옛날엔 E라고 썼는데 요즘도 뭐 E라고 쓰는 것도 있지만 물리원 교과서에서는 전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유도 전압 이렇게 써. 그러면 이 유도 전압에 의해서 뭐가 흐르겠어? 전류가 흐르겠지. 그치? 이걸 우리가 전자기유도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V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정리가 되지. 자, 파이는 뭐였지? 자속은 자기장과 면적의 곱이지, 파이는 빙신이 됐잖아. 그래서 감은 이렇게 델타 빙신, 이렇게 감은수 T분의 델타 BS가 되겠지. 은수 빙신 이렇게 외워. 자, 그럼 유도되는 전압이니까 단위는 뭘 쓰게? 볼트를 쓰겠지. 이렇게. 자, 꼭 알아야 돼. 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바로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의 예가 바로 엄마 카드. 자, 야, 엄마 카드 어떻게 결제할 때? 긁지? 왜 긁어? 간지러? 간지러서 긁는 게 아니지. 긁는 행위가 뭐야?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그럼 자기장, 자속이 변하면 어떻게 돼? 리더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에 흐르는 어떤 세기 정보만큼의 정보를 처리해서 결제를 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이랬더니라도 엄카 한 장 들고 있으면 든든하잖아. 맘대로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발전기. 교류를 일으키는 장치지. 교류 전기를 일으키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하지. 자기장의 변화를 막 돌려서 코일을 감아놓고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막 돌리면 얘가 막 회전하면서 어떻게 돼? 유도 전류를 계속 일으키는 발전기. 그 다음에 뭐 마이크, 그 다음에 전자기타, 또 뭐 금속 탐지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스마트폰에 이런 터치펜 있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걸 이용한 거야. 특히 이제 발전기, 그리고 마이크, 전자기타, 수능특강 이런 데서 종종 나와. 좀 잘 알아둬야 돼. 자, 결국은 뭐가 뭘 만들더라? 자속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만들더라.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지. 요즘 이거 어디 많이 쓰지? 요즘은 이제 핸드폰을 그냥 충전한 무선 충전기가 있지, 그치? 무선 충전기도 전자기도를 이용하는 거야. 핸드폰을 얹어놔. 그러면 그 얹어놓은 충전기에 교류 전류가 흐르면서 요동치는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변하니까 뭐가 변해?
전류가 뭘 만들? 전기가 자기를 만든댔지? 그럼 요동치는 전기가 요동치는 자기장을 만들고, 그럼 요동치는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이 변하겠지?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유도 전류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핸드폰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걸 다시 전지에,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충전을 하는 거야. 뭐 이제 무선 충전기, 뭐 사실 이제 전동 칫솔 같은 거는 핸드폰에 상용화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이 나와서 사용하고 있었어.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식. 일단은 요런 얘가 있어. 요런 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코일을 놓고 자석을 떨어뜨릴 거야. 자석을 떨어뜨릴 건데, 그러면 이 자석을 여기다가 이 코일을 관통시키면 어떻게 될까? 관통시키면 이 코일 사이를 지나간다고 할게. 좀 작게 그렸구나. 얘가 떨어지면서 무슨 힘을 받을까? 청력을 받겠지? 그리고 여기선 이렇게 되고, 쌍극자라고 했지? 자기 쌍자. 항상 두 개, 극이, 양극이 공존 안 됐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힘이 작용했어? 청력이 작용했네? 그럼 얘가 T1에서 T2까지 관통을,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자석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극이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는 극이 바뀌어서 여기가 뭐가 돼? S극이 되고, 여기가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 되면서 이쪽으로 뭘 받아? 인력을 받지? 자, 힘의 종류는 달라져. 하지만 힘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야? 반대 방향.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이해되시나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자, 그러면 이제 이따 선생님이 보여주긴 할 건데, 이렇게 생긴 관이 있다? 이렇게 생긴 관에다가 이렇게 생긴 자석을 만약에 자유낙하 운동시켜. 그럼 얘는 시간에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 속도가 어떻게 될까? 처음엔 빨라지면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세지겠지. 그럼 유도 전류가 세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력과 중력이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세진다고. 그럼 얘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떨어질 때는 여기가 N, 여기가 S. 청력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중심을 지나기까지는 청력을 받고, 중심을 지난 다음부터 인력을 받으면서 천천히 떨어지겠지, 그치?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발전기를 이용해 보면, 이 전자기도를 또 어디에 사용하냐면 발전기를 사용한다고. 발전기. 자, 발전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원형 코일을 이렇게 두는 거야. 여기를 회전축으로 두고. 자, 이게 N극이야. S극이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형성돼 있어?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지?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애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시간당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어떻게 돼? 변하겠지? 변하면 뭐가 생겨?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어떻게 변하냐면, 이걸 좀 단순하게 그려볼까? 단순한 게 아니라 자세히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N극, 얘가 S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요렇게 사각형 고리가 요렇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이 회전축에다가 프로펠러 날개 같은 거 이렇게 달아. 이렇게. 그 다음에 바람 불러서 이게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럼 풍력 발전이 되겠지. 물이 얘를 돌리면 수력 발전이 될 거고. 그러니까 돌리는 형태에 따라서 발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고. 중요한 건 얘가 회전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지, 그치? 90도 회전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지. 그럼 얘가 회전하는 상황에서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어떻게 변하냐면 자속이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때 최대가 되지. 뒤집어지면 어떻게 돼? 자, 이때가 최대가 되지.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서면 어떻게 돼? 최소가 되지, 그치? 맞아? 맞아? 벌써 피곤한 건 아니지? 그래. 자, 그러면 시간에 따라 자속이 어떻게 변하겠어? 이렇게. 무슨 곡선을 그려? 사인 곡선을 그리잖아. 이해돼? 그럼 봐봐. 시간으로 자속을 나눈 거야. 근데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코사인 그래프로 변해가지, 그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시간으로 코사인, 자속의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시간으로 자속을 나누는 게 유도기전력이잖아. 그럼 유도되는 전압은 어떻게 돼? 사인 곡선으로 이렇게 되겠지. 얘는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시간당 자속의 변화. 그러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시나요?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돼. 참고하시고. 이런 수학적 의미도 있어. 알아두면 되게 좋아. 됐지? 자, 그러면 하나 더. 운동 기전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운동 기전력입니다. 운동 기전력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하자. 잠깐 얘기 안 한 게 있다. 자, 그러면 그 발전기를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전류 있잖아. 전자기유도를 이용해서 일으키는 전류는 시간에 따라 교대로 흐르지, 그치? 이런 전류를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alternating current 교류 전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냥 일직선으로 다이렉트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했지? 직류 전류라고 했지. 가정에 사용하는 건 교류 전류. 건전지나 배터리 이런 것들은 직류 전류야.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발전 방식은 교류를 이용해서 교류 전류를. 우리가 몇 볼트 쓰게? 220V 쓰지? 220V 60Hz. 교류 220V AC 교류라는 뜻이고 60Hz.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1초에 형광등은 120번 켜졌다 꺼지고 있는 거야.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 60Hz니까 1초에 120번을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지. 우리 눈이 못 따라가는 거야. 왜 갑자기 눈부신 걸 봤어? 눈부셔. 눈 감아도 눈 안에 계속 남아있지. 잔상이 남아있다고.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는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 눈이 이거 못 따라가니까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되시나요? 애기들 또 발광 킥보드 이런 거 있잖아. 발광 킥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 막 바퀴 돌리면 어떻게 돼? 불이 깜빡깜빡깜빡 그치? 왜 그냥 안 켜지고 깜빡깜빡거리지? 교대로 흐르는 교류가 유도되기 때문인 거라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냥 괜히 지웠네. 운동 기전력. 자, 운동 기전력은 이거는 이제 요즘은 물리 2에서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요즘은 또 다시 옛날에는 언급을 안 하다가 다시 나오는 추세야. 이렇게 너무 중요해. 이렇게. 자, 얘가 N극인 자석이야. 얘가 S극인 자석이야.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자기장이 관통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자기장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댔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고. 이때 이 자기장이 관통하는 걸 우리가 X로 약속을 해. 이렇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놓고서 X 표시했다. 그럼 뭐야? 자기장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쪽에 N극이고 이 칠판 뒤쪽에 S극이라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해되시나요? 그런 약속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게 이제 사실 이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참고로 그냥 점을 찍거나 또는 이제 허전하니까 이렇게 점을 찍기도 해. 이렇게 점을 찍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나온다. 이 바닥에 N극이 있고 위쪽에 S극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를 표현한 약속이야. 자, 그럼 잘 봐. 운동기전력이라고 했지? 이제 운동화는 여기 그 도선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막대.
막대도선, 얘가 디귿자형 도선이야. 전선이란 뜻이야. 전류가 흐르고, 막대도선 역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애를 V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시켰더니 갑자기 유도 전류가 생기더래. 자, 잘 봐.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얘만 따로 그려볼게, 이제. 자, 얘가 여기 있었어.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당겼더니 자속이 현재 이 면에 몇 가닥이야? 2가닥 들어가 있지, 그치?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손속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냐면, 잘 봐. 여기에 고리가 있어. 얘가 멀리 있을 때는 여기를 관통하는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겠어? 몇 개 없겠지, 그치? 근데 다가오면 어떻게 돼? 가까이 다가오면 여기를 관통하는 자기 선속이 어떻게 돼? 더 증가하겠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자기력선 개수가 증가했다는 게 다가온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했다는 건 다가온 거랑 가까워졌다, 세졌다랑 같은 맥락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세져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다가와서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자, 어쨌든 간에 나를 찌르는 이 원형 도선을 찌르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밀당해야지. 오면 못 오게 막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유도 전류가, 이걸로 하자.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지. 마찬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럼 잘 봐. 무슨 의미냐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 V의 속도로 거리를 D만큼 이동했대. 이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봐봐. 여기에 이렇게 2가닥 들어가던 게 이 상태에서 여기로 훅 지나가면 어떻게 돼?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 몇 가닥이 돼버려? 4가닥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2가닥에서 4가닥이 됐다고 마치 뭐 N극이 다가왔네? 또는 자기장이 세졌네? 라는 효과를 낸단 말이지. 되시나요? 그러면 얘가 잡아당겼을 때 자기장이 증가한 효과를 내잖아. 그럼 이 면에 자기 선속이 증가했다고. 그럼 뭐야? 마치 위에서 N극이 나한테 다가왔네 효과가 나니까 위쪽에 N극이 되고 아래쪽에 S극이 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지. 되시나요?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정량적인 크기를 구해보자. 유도되는 전압 V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빙신이지. 델타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인데 여기서 지금 누가 변했니? BS에서 S가 변했지. S가 뭔데? 스퀘어 면적이 됐지.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봐봐. 얘는 마치 이 부분은 마치 뭐야? 이렇게 생긴 1회 감은 고리와 비슷한 형태지. 1회 감은 고리를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찌그러서 만들어 놓은 같은 고리인 거야. 자, 그러면 감은 수가 어떻게 1로 바뀌고 시간당 이렇게 될 건데, 자, 여기 LD가 뭐야? LD. 여기서 LD가 뭐냐면 바로 델타 S, 변환 면적이잖아. 근데 항상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델타 S가 LD고 얘는 LV 델타 T가 되겠네. 그럼 여기다 S 대신 대입해주면 LV 델타 T네. TT 짜져. TT 짜지고. 그 다음에 뭐만 남아? 마이너스 BLV. 브라보. 이렇게 유도가 되지. 그래서 얘는 단위는 전압이고. 자, 그래서 운동기전력. 결국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되는 전압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이며 이렇게 운동기전력, 도선을 움직였을 때는 마이너스 BLV, 브라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자, 그러면 이거에 약간 어려운 예제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꼭 잘 정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생긴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영역이 있어. 이렇게. 이 영역에 이렇게 생긴 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고리 모양의 도선이 V로 들어가는 상황을 본 건데, 자, 얘가 얘를 관통할 거야. 여기 지나갈 때. 어딜 지나갈 거냐면,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를 3번이라고 할 건데, 자, 1, 2, 3 중에 어디서 유도기전력이 발생하지? 자, 일단은 1번과 3번에서 유도전류가 흘러. 유도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전류가 발생해. 그러면 2번은 왜 안 돼? 2번은 유도기전력은 왜 생겨? 자기장이 변할 때, 일정할 때. 변할 때. 전자유도의 포인트는 변화야, 변화. 전자유도 너무 중요해. 왜? 2단원 나와, 3단원 나와, 4단원 또 나와. 물리원 전체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건 역학이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자유도란 말이야. 왜? 중요하니까.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고 2, 3, 4단원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계속 나와, 계속.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왜 안 생긴다? 뭐 자속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만 생기는데, 그러면 1번과 3번의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아보자. 1번과 3번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1번은 무슨 방향? 시계 반시계.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봐. 이렇게 생긴 상황이야. 얘를 이렇게 내려다본 거야. 그럼 이 위에는 거대 뭐가 있는 거야? 거대 N극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균일하게 여기를 찌르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시나요? 물론 이제 이 아래쪽에는 거대 S극이 있다고 보고 균일한.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사각형 고리가 여기를 통과할 거 아니야. 이렇게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할 거 아니야. 일정한 속도 V로. 그러면 1번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니? 1번 위치에 있을 땐 들어가자마자 여기다 쓸게. 자, 1번 위치에선 들어가자마자 이 면에 파란색 면의 시간에 따라 자기선속이 어떻게 돼? T1, T2, T3 이 시간 동안 없다가 2개가 생겼다가 4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2개, 4개.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했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물론 세기는 BLB. 전압이 BLV이고 전류는 뭐 R분의 BLB 이렇게 돼.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3번 같은 경우에는 T4, T5, T6이라는 시간 동안 자속이 점점 어떻게 돼? 일정하게 감소하는 방향으로, 2개씩 사라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속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효과를 내니? 여기 자기선석이 없다가 2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는 건 마치 무슨 효과를 내는 거야? 위쪽에서 N극이 다가왔기 때문에 나도 위를 N극으로 만들고 오지마! S극으로 만들어서 유도 전류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순간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그럼 나갈 때는 점점점 약해지는 거니까 무슨 효과가 되는 거지? 점점점 약해지니까 N극이 위로 멀어지는 효과가 나니까
가지마! 라고 와서 여기가 S, N곡이 되고 유도 전류는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해 잘 해야 돼. 전자유도에서 가장 어려운 예제가 얘네들이야. 운동기전력과 연동돼서 이렇게. 정말 중요해. 되시나요? 정리! 자, 일단은 구리관에다가 자석을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해요. 이게 좀 되게 자성이 센데 얘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지, 그치? 움직이는 순간부터 강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자, 얘를 밀리면 밀리는 이유가 뭐게? 반자성이라고 그래. 반자성. 반대로 잡아. 구리는 대표 반자성 물질이야. 봐봐.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움직이자마자 강한 유도 전류가 생기고 그럼 바로 중력과 같은 크기의 유도기전력, 그러니까 자기력, 청력이지, 청력. 청력이 생기니까 저렇게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이유는 뭐야? 자석이 변화가 싫은 거야. 변화가 싫으니까 안 변하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제가. 안 변하려고. 그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사람도 적당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너무 훅 들어오거나 너무 훅 가는 것보다 적당히 밀당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좋아. 사는 게. 어차피 베프는 한두 병만 있으면 돼. 요즘에 얘기하자면 진정한 친구는 넘어졌을 때 비웃는 친구지. 깔깔대고 비웃는 게 베프지.